GDP의 5%를 국방비로 내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요구일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용인대학교 박승찬 국제교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예. 먼저 얘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제가 오늘도 여러 언론 매체와 뉴스를 봤는데 어떤 매체들에서는 이 국방비라는 말과 방위비라는 말을 계속해서 혼동해서 쓰는 거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국방비와 방위비의 개념의 차이를 우선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말 좋은 지적하셨는데 이게 그냥 들으면 막 혼용이 돼서 헷갈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국방비하고 또 우리가 예전에 뭐 또 군사비 이렇게 많이 또 썼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표준화된 게 국방비가 맞다. 네. 근데 일단 국방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가의 군대를 유지하는데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비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디펜스 버짓이라고 네. 예산으로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을 때 방위비라는 것은 우리가 주한미군의 주둔 방위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디펜스 코스트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 비용. 버짓과 코스트 비용이죠. 그러니까 예산과 비용은 더 장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올해 전체 국방비 예산이 우리가 한 6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방위비는 그보다 훨씬 더 적은 한 1조 뭐 한 5천억 정도 이게 이제 내년부터 시작되는 부분인데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더 큰 개념에서 국방비를 보시는 게 맞고 그 범위 안에서 방위비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시는 게 제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비전문가인 제가 이해하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비는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지출하는 모든 돈을 국방비라 하고 방위비 분담이라고 할 때 그 방위비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어떤 나라를 군대도 보내고 무기도 지원해서 지켜주니 그 지키는 비용을 나눠서 분담하자라고 할 때 그것이 이제 방위비인 그렇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방위비가 이제 미군의 주둔 비용이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제 돈을 지불하는 것들이죠. 네, 자, 이 개념의 차이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난 18일에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권은 지난 1기 때도 그랬는데 왜 이렇게 줄기차게 동맹국들의 국방비 인상 요구를 하는 걸까요? 이게 일단 뭐 2016년도로 거슬러 가서 트럼프 1기 때도 사실 계속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동맹들한테 그러니까 뭐 한국, 일본, EU 그러니까 동맹국의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는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왔고 인상을 해야 된다는 요구를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5% 인상 부분에서 목적은 그냥 크게 한 3가지로 딱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트럼프 스타일의 이제 이런 거래적 동맹관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와주니까 그만큼의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고립주의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특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또 이런 측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더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소부의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결집시키기 위한 하나의 선거적인 부분이 있고 그것도 그것을 실현해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 것 같다라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세계 경찰관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안보를 자기가 부담하기엔 버겁다라는 것들이죠. 뭐 미국이 천조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드러나는 것은 지금 2위에서 10위까지 다 합친 것보다 미국이 더 많다고 하죠.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이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드러나는 통계는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국방비를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세계 경찰관을 해야 되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20년도 보면 뭐 한 1,460억 달러를 지금 이제 무기 구매를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도 해외 각지 이제 군대를 주느라고 있는 예산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0년도 국방비 자료를 보니까 한 244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6조 정도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국방장관도 이야기를 하는 게 미국의 국방 예산을 조금 줄여야 된다라는 식의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것도 두 번째의 하나의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가 지금 또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이 무역이나 외교 협상에서 이것을 자꾸 이게 레버리지로 사용한다. 아하. 지렛대로 사용한다. 네.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금 무역 협상 카드로 이용하고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조금만 더 거슬러 가서 보면 우리가 예전에 한미 FTA 할 때도 이게 또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계속 압박했습니다. 내가 얻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네. 상대국의 가장 약점인 부분들, 특히 한국이나 일본 부분들 계속 압박을 하고요. 일본도 이제 방위비하고 자동차 관세 문제를 다 연결시켜가지고. 그래서 초창기에 요리할 때 줄라이 패키지 할 때도 계속 방위비 협상이 이제 분리됐지만 하냐 안 하냐 계속 나왔던 것들이 네. 그런 부분에서 크게 목적을 뭐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명확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가 이럴 때 늘상 전략적으로 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도 어김없이 국방비 인상 요구를 받았거든요. 일본의 반응 어떻습니까, 원장님? 지금 분위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GDP 한 3%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3.5%까지 인상을 또 요구를 또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일본에서 지금 반대 목소리가 지금 커져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일본 하면 미국 이야기를 하면 다 들어지는 오케이, 무조건 오케이 하는 국가 중에 네.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지금 분위기가 안 좋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냐면 뭐 그 대표적인 게 지금 7월 1일 날 지금 워싱턴에서 2+2 외교 국방장관이 있는데 이것도 전격 취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기분이 나쁘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있는데 일본도 결국은 이제 국내 정치의 정치인들이잖아요. 네. 근데 곧 지금 7월 20일 날 일본에 이제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 연관성이 있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지금 집권 자민당이 얼마나 얻을 것이냐 참패가 예상이 되는데 별로 보여준 게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굴욕적인 모습으로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게 일본 이제 자민당 내에서 있는 목소리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미일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더 큰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도 사실 지금 일본 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분위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외교부도 곧바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사실상 외교부가 국방부보다 더 강력한 입장을 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엄청 반기는 워딩을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하면 우리 국방비는 우리 스스로 결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외교부가 이제 이게 국방비라는 게 국내의 정세, 안보 환경, 그다음에 또 자국의 또 재정에 따라서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국방비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정액해 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면서 강하게 지금 워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미 GDP 대비 지금 국방비 비율이 다른 나라 대비해서 적지 않고 높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제가 아까 모두에서 설명드렸지만 올해 국방비가 한 6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뭐 한 10년 전 대비하더라도 63%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GDP 대비 국방비 비율도 지금 한 2.3이니까 0.16% 증액을 했고 계속 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어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실용 외교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우리 국방비는 우리가 결정하겠다라는 분위기의 어떤 찬물이라도 끼얹듯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합의를 해버렸어요. 네. 5% 증액을 순순히 받아들인 겁니다. 좀 의외기도 하고 이게 언제까지 어떻게 올린다는 건지 실현 가능한 걸까 이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왜 올리냐 일단은 계속 미국이 유럽 국가들 다 지금 무임승차하고 있다 다 이야기를 해왔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나토 회원국들이 2035년도까지 그러니까 GDP 5% 국방비 지출 새 지침을 합의를 했어요. 트럼프 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금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겠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 나토 국가 32개 회원국들이 이제 백기를 든 거죠. 네. 한 건데 좀 세부 내용을 보면 이제 합의를 본 게 이제 방공망이라든지 전투기, 드론 이런 국방 핵심 분야에서요. GDP의 3.5%를 증가를 하고 사실 이것도 원래 2%에다가 3.5%로 좀 상향 조정한 거거든요. 네. 한국은. 그다음에 이제 기반 시설하고 방위 산업 분야에서 관련 분야에서 GDP의 1.5% 투자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지금 이런 부분에서 사실 나토 회원국 사이에도 설왕설래가 많았다라는 지금 후문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러시아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인접해 있는 동유럽 국가들은 이거 빨리 앞당겨서 5% 올려야 된다 이런 거 있지만 이탈리아, 영국은 재정 부담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원래 32년 목표를 제안했는데 최종적으로는 35년 합의를 본 거죠. 네.
그런데 나토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32개국의 회원국이 있는데 이게 한두 나라도 아니고요. 네. 더더군다나 2%, 3% 인상도 아니라 5%라는 높은 수치를 그렇게 선뜻 받아들인 데는 어떤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수용해야 했던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하면 본 거죠. 받고. 근데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미국과 나토가 붙어 있으니까 네. 뭘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도와줄 거라고. 근데 결론 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각자 도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협감이 더 크게 와닿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 올해 초에 가입한 스웨덴 한번 보십시오. 200년 동안 중립을 유지한 스웨덴 자체도 나토를 가입했고 국방비 지출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폴란드는 말할 것도 없고 폴란드가 지금 보면 가장 뭐 전년 대비 75%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크라이나하고 맞닿아 있는 국가들이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내부적인 여러 개 불협화음이 있지만 결국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국방비를 올려야 된다는 부분에서 좀 합의점이 도달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 배경에 의해서 합의를 했고, 그런데 이제 그럼 이제 현실성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네네. 5%는 사실 높아도 너무 높은 것이요. 네. 사실 우리가 국방비를 얘기하면서 전체 GDP의 뭐 2%, 3% 늘어나는 거 이게 그 숫자로만 보면 별거 아닌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라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네. 뭐 거의 수십조 원에서 뭐 100조 원 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 버리는 액수거든요. 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못 사는 나라도 분명히 있을 텐데. 글쎄요, 저는 뭐 쉽지 않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일단 이게 2035년도니까 일단은 버티는 겁니다. 일단은 10 년입니다. 트럼프, 네. 트럼프 끝나고 나서 보자. 아하. 이제 민주당이 들어오면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 그런 재협상 가능성을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32개국 나토 회원국자 중에서요, 2% GDP 2%를 분담하는 국가가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네. 나라를 보시면 폴란드 아까 말씀드리니까 가장 위협하니까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뭐 그리스, 그다음에 뭐 핀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대부분은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것. 네. 그래서 스페인 총리도 뭐 지금 뭐 나토 사무총장에게 야 이거는 정말 불합리하다 이런 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계속 내부적인 잡음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번에 이제 트럼프 이기까지는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재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현실 가능성에는 조금은 저는 지금 현재까지는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말이죠, 원장님. 트럼프가 이렇게 부채질을 하지 않아도 말이죠. 네. 세계는 여러 가지 분쟁, 전쟁 등으로 인해서 국방비 지출을 해마다 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작년에 역대 최고치 역시 찍었다고 하던데 도대체 국방비로 얼마를 쓰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지금 세계 각국이 지금 지출한 국방비가 한 2조 4,6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3,540조 원 정도. 그러니까 뭐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3,500조 원이요. 예, 3,540조니까 어마하죠. 그러니까 뭐 지금 영국 최근에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이제 뭐 2025년 세계 군사력 관련된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보더라도 작년에 이미 방위비 총액이 7.4% 증가를 했다. 이게 이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도가 전년 대비 3.5%, 2023년도는 6.5%. 아하.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GDP 대비 부분에서 이게 왜 이렇게 증가하냐? 결국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글로벌 이런 뭐 미중 간의 이런 패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동이나 러우 사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점점점 이 심리적 압박감, 위협감이 더 커져갈 수밖에 네.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늘어나는 증액들을 국가들 특히 유심히 관찰해 보면 유럽과 중동 이런 나라 중심으로 점차 우리가 GDP 대비 국방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는 뭐 훨씬 더 늘어났죠. 러시아는 뭐 유럽 전체보다 많은 GDP 6.7%.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독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독일도 뭐 지금 세계 4위로까지 올라갔는데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앞으로 계속 국방비는 증액하는 분위기로 진행될 것 같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커져감으로써 국가들의 이런 압박감 위기로 인해서 국방비를 정확히 하는 추세는 아무래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군요. 다시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전쟁은 눈에 보이는 피해가 다가 아니다. 네. 자, 언뜻 생각해봐도요. 우리가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미국을 따라갈 나라가 있겠느냐. 실상은 그런데 미국만큼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 군사력 3위로 꼽히는 나라가 있죠.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이게 중국이죠. 사실 네. 지금 넘버 2까지 갔는데요. 두 번째까지. 올해 초에 양회에서 이제 리창 총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중국 뭐 GDP에 뭐 1.26%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어마어마한 중국 경제 규모가 있으니까 규모가 네. 큽니다. 이게 우리 돈은 한 357조 되는데 사실 이거 나올 때 또 발표할 때도 제가 그때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 도대체 저긴 어떤 함의가 있는 겁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중국이 매년 지금 계속 뭐 4년 연속 7% 증가율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될 게 혹시 중국몽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시진핑. 중국몽이 보통 세 가지 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몽, 타이완을 통일하겠다. 하나는 우리가 강군몽이죠. 그러니까 2027년도가 중국 인민해방군이 만들어진 10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인민해방군을 군사 그다음에 군대를 현대화하겠다라는 거. 또 하나가 이제 흥국몽이죠. 경제 규모로 미국을 따라가겠다. 네. 근데 이 강군몽이 되면서 집중적으로 이제 중국이 이제 뭐 투자를 하고 있고 늘어나고 있다. 근데 반대로 뭐 아까 국방 예산은 미국이 좀 더 줄어들고 있긴 하죠. 그래서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중국 군사비에 함정이 있다는 거죠. 아하. 그게 드러나는 것만 보면 절대 안 된다. 네. 이건 이미 뭐 호주나 영국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자료를 보더라도 실제는 미국과 거의 흡사하게 와 있을 거예요. 하하. 왜냐하면 국방비도 안 들어갔지만 뭐 대학에 있는 R&D 비용, AI, 반도체가 돌고 돌아서 다 결국 국방비로 간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군요. 오늘 굉장한 중요한 어떤 팁을 좀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국방부 얘기 나온 김에 우리 국방비 한번 들여다볼까요? 2025년 우리나라 국방비 GDP 대비 2.32%입니다. 이게 돈으로 약 61조 원인데요. 네. 조 단위까지 넘어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액수인지 솔직히 체감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체감할 수 있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 61조라는 국방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죠.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올해가 6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20년 대비 한 400% 증가한 건데요. 일단은 이게 지금 공개된 자료를 좀 우리가 보기 쉽지 않기 때문에 2020년도에 공개된 걸 보면 그 당시 때 한 50조 정도 원의 규모니까 여기서 조금 더 규모를 사이즈를 늘리시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병력 운영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드리면 군인들 월급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한 20조가 들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전력 유지. 그러니까 전력 유지라면 우리가 뭐 함정, 항공기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한 13조가 당시에 들어갔고 다음에 이제 방위력 개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뭐 관련된 비용을 투입하는데 이게 한 16조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주둔 방위비 비용도 또 이제 어느 정도 큰 틀은 요약는 포함이 들어가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국방비 증액과는 별개로 방위비 분담금도 함께 늘상 테이블에 오르곤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켜주고 있으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나눠내자, 좀 더 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또 오르면 얼마나 오르게 될까요? 이게 일단은 방위비가 뭐 지금 우리가 일단 트럼프 2.0에 왔을 때 이렇게 요구할 걸 알았기 때문에 네. 이미 부랴부랴 2023 작년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미 방위비 분단 특별협정, 그러니까 SMA라고 하는데 여기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에 1조 한 5천억 정도 규모의 그것도 전년 대비 한 8.3% 증액한 건데 네. 이걸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뭐 트럼프 선거할 때도 머니 머신이다,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하게 할 것이다 이걸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더 올리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뭐 트럼프가 왔을 때 아무런 바이든 행정부터 했던 SMA 그러니까 이런 분담금 협정도 일부를 취소하거나 수정할 가능성은 저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정도의 뭐 수정 가능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1조 5,192억 뭐 원에서 어느 정도 규모 사이즈는 우리가 했지만 트럼프 말대로 그렇게 많이 낼 수는 없겠죠. 어쨌든 이 증액의 방향성은 뭐 맞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을 트럼프가 계속 지금 보면서 네. 요구를 할 것이고 그 금액이 줄어들면 다른 걸 더 협상을 요구를 할 겁니다. 네. 우리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고민 아마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예, 있을 것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이걸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비 증액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 목전에 두고 있는데 말이죠. 어찌 됐든 우리로서는 우리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도록 협상을 이끌고 가야 될 텐데 원장님 어떤 방책이 있을까요? 일단 뭐 우리가 줄 것은 주고 오늘 증액 요구할 부분은 지금 전체이거나 뭐 나토나 NPO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무조건 다 주지는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얻을 건 얻을 거 주는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팔 수 있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K 방산이 얼마나 강합니까? 네. K 방산에 대한 수출을 하는 기회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나토와의 유기성, 연계성을 가지고 유럽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K 방산에 대한 요구를 엄청 많이 필요로 하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이제 수출 확대를 위한 더 노력이 더 배가 돼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앞으로 이제 미중간이 되면서 이제 공급망 자체가 미국, 중국, 유럽이라는 이렇게 세 가지 공급망이 있는데 유럽과의 이런 뭐 이 협력을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충분히 하면서 그냥 주시면 안 되고 우리가 얻을 건 다 주면서 주는 네. 팔 건 팔고 이런 부분에서의 실용 얘기가 매우 시급하고 또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밀고 당기는 그 프레임 안에만 갇혀 있지 말고 K 방산을 통해서 전 세계 넓은 곳으로 우리의 무기를 팔자.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난제가 산적한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을 보기보다는 조금 더 고개를 들고 멀리 앞을 내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용인대학교 박승찬 국제교류 원장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